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은 말 생각해보세요. 넌 어떻게 애가 항상 이렇게 그 모양이냐? 딱 반발심부터 드시죠. 연애에서도 이런 소식으로 소통하면 전혀 상대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따입니다. 이 불안형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불안형이 어떻게 연애에서 이 불안도를 좀 낮추고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오늘 컨텐츠에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냥 제가 뇌피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심리학 연구 논문들, 제가 상담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애착 문제로 연애에서 힘든 경험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이 불안형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죠. 그리고 연인은 자신보다 높게 과대평가를 합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이 불안형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거나 내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나를 떠날지도 몰라 라는 불안을 항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이런 불안형의 특징으로 인해서 관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갈등하는 상황들이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항상 있는데 이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더라도 이 싸울 때 안 맞으면 헤어지게 된다. 걔랑 나랑은 정말 싸우는 방식이 안 맞았어.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연구에서도 증명된 부분이거든요. 가츠만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관계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다. 결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불안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마음이 식을까봐 표현을 잘 못해요. 아니면 어차피 말해봤자 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다 보니까 마음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어려워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 눈치만 보고 참다가 빵 터져버리거나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폭발해버리거나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해, 너의 확신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파트너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막 수동 공격을 한다든지 비난을 퍼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잠깐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러한 불안형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내가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과거에 내가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 주 양육자한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 뭔가 부정적인,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반응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연인이랑 다툴 때 수동 공격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연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난이 대체 뭐냐? 비난의 의사소통은 이런 거거든요. 비난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넌 왜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표현을 하는 이런 방식을 비난이라고 합니다. 내 성격의 결함을 논하는 방식인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너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것 같아. 여기서도 전혀 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 파트너가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열에 3번 정도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너는 100% 못했어 라고 싸잡는 표현, 이런 방식을 비난의 의사소통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은 말 생각해보세요. 너는 어떻게 애가 항상 이렇게 그 모양이냐? 너는 항상 그렇게 늦잠을 자니? 애가? 이런 식으로 들으면 딱 반발심부터 드시죠. 연애에서도 이런 소식으로 소통하면 전혀 상대에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비난이라는 의사소통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는 당신을 점점
지쳐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직접적이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파트너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연애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 3가지를 불안형에 맞춰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요청하기입니다. 자,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원하는 걸 말하는 걸 어려워할까요? 난 이걸 원해. 이거를 되게 그걸 말하는 순간 내 패를 다 깐 거야. 나는 이제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한다라는 것은. 근데 그걸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약한 사람은 자기의 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네가 못된 거야 라는 방식을 사용하죠. 하지만 강한 사람은 나는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을 하시고 항상 내가 뭘 원하지? 뭘 원하지?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대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아까 다시 불안형이 말하는 비난의 의사소통 방식을 다시 들고 와볼게요. 너는 왜 항상 내 말을 무시해?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너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자, 내가 원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 원트를 그냥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럼 상대방도 비난 없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오케이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방어적이지 않고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2번째, 불안한 상황에서 반응 늦추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연락을 조금 늦게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불안이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어떤 액션을 바로 취할 수 있어요. 나도 그냥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연락해버려야겠다 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수십 통을 날린다든지. 그런데 이 행동을 반응을 늦춰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시간을 두고 차분히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안에 압도당할 때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가버리면 이제 조절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후회하는 건 내 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에는 감정에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1시간만 지나도 잠만 자고 일어나도 나 대체 그 행동 왜 했지? 너무 후회스러운 마음들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자꾸만 그냥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어떤 감정 덩어리를 상대방한테 쏟아내면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언제까지 상대가 받아줄까요? 누구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귀하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따라서 반응을 늦추는 연습을 하기를 권해드릴게요.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요. 이 불안형이 나의 욕구나 불안을 진솔하게 설명을 해서 파트너한테 양해를 구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상태를 공유하는 거죠. 물론 이게 나는 불안형이야. 그러니까 너가 다 이해해줘. 라고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나한테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 이렇게 잘 설명을 하면 연인이 나의 이제 마음 상태에 대해서 되게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 연인은 이런 아이니까 좀 이렇게 반응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이 관계 양상이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 하기 어려우면 톡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로 하니까 느끼해 이러실 수가 있는데 실제 연인 사이에서는 별 말을 다 합니다. 애정 표현, 편지 쓰기, 톡으로 진심을 담은 문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표현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애착 유형이라는 게 5세 이전에 형성이 되고 한번 결정된 애착 유형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를 내가 잘 해보려고 애쓰고 애써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연애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나다운 연애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